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몇 회요? 56! 네, 56회입니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쇼입니다. 네, 반발한 리인입니다. 네. 네, 엄마 같은 사카렌입니다. 네, 가부장적인 미인입니다. 리인 씨가 반반하다는 거예요. 반발로 들려가지고. 반발한 리인. 네. 네. 여튼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은 겨울방학과 소년소녀 소년소녀. 편이죠. 네, 우리가 겨울방학 때 어떠한 추억이 있는지, 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어떠한 추억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팟빵 리뷰 간략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진자님께서 린자. J가 아니고 Z입니다. 네. 아니, Z가 아니라 즈. 박진희 씨가 광고한 건 걸리버 폴더입니다라고. 걸리버로 걸리데이에. 그 로버트 할리 버전이고. 그러니까. 할리 버전이 있고 박진희 버전이 또 박진희 있어. 버전. 오. 박진이가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오. 네, 이제. 그 컷이 약간 다리를.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길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각선미를 강조한. 네네. 요즘 뭐 하고 계세요, 박진희 씨? 박진희 씨는 뭐. 결혼했나? 한 거 같은데. 제가 2002년도에 스포츠 뉴스 신문을 봤는데 박진희 씨가 저 이천수 너무 좋아해요. 이런 기사 보고 그다음부터 박진희 끊었거든요. 그 복면가왕 나온 그 이천수요? 그렇죠. 네. 은퇴한 그 이천수. 그렇죠. 네. 방송계를 노리고 있다는 그 네. 이천수. 이천수 노래 잘하던데요. 노래 잘하죠. 깜짝 놀라서. 네. 여튼 알겠습니다. 월터 화이트님께서 이번 편은 빨강머리 여행과 소년소녀가 아니라 더빙과 소년소녀 같네요. 리님과 사카리님의 1인 다역 더빙 실력 잘 감상하고 갑니다. 너무 라고. 재밌었어요. 네. 우리가 하는 우리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나면 신날수록 저 두 남자가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 비몽사몽이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마님께서 빨강머리에는 처음 봤을 때 참 고지식하다 하다가 영국 소설인 오해와 편견, 오만과 편견이겠죠. 네. 그리고 센스 오브 센스빌리티를 책으로 읽고 나서는 그래도 빨강머리에는 참 개방적인 시대였구나 싶더라고요. 어디가? 빨강머리에는 어디가? 비슷한 시대인가 그러면? 부풀려진 아니. 그 소매를 입은 게? 그게 개방적인가? 아니죠.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다. 그렇죠. 뭘 말하려고 하다가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만 들으면 아줌마가 영국의 대처 같은 느낌이에요라고. 대처. 네. 철의 여인. 아니, 전 대처보다 더 심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대처는 여성성이 거세돼 있잖아요. 네. 영국에 남자가 한 명 있다면 그게 대처라고. 와, 멋있다. 야, 유럽식 농담. 네. 웃을 수 없어. 유럽에서 직접 듣고 오신 거예요? 네. 본인이 생각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영국 사람이 얘기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차원이 22님께서 이번 빨강머리엔 특집 잘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누나에게 리모컨이 뺏겨 빨강머리엔을 강제 시청하게 되니라 이야기하시던 장면을 떠오르더군요. 어렸을 때는 다른 거 보자면 뗐었지만 막상 보게 되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리님, 사카리님의 대사 묘사가 마치 빨강머리 애니나 프란다스의 개 같은 동화나 소설 기반의 만화 속 나레이션 성우분 같아 듣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빨강머리 앤 블루레이 특별 에디션이 예약 중이라는 정보 올리고 인사드립니다라고. 민사조. 사달랍니다. 내년의 결제는 내년에 이루어진다. 근데 언급하신 그 플란다스에게 네. 거기서도 할아버지가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왠지 그 할아버지 목소리랑 매튜 목소리랑 똑같았던 것 같은 생긴 것도 느낌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느낌이 예. 또. 그 집안 애들이라니까. 그 집안 애들. 근데 플란다스계는 마지막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별로 보면 너무 슬퍼요. 저희가 루브르를 갔는데 저 응. 그림을 보면서 저게 네로가 보다 죽은 거야. 어떡해.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놀았어요. 루벤스의 그림인가요? 네. 네. 저는 어저께 마음의 소리 천해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오지만 않았어요. 제가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구별 여행이님께서 댓글 남기려고 팟빵에 100만 년 만에 로그인하네요. 리인 씨 아줌마 목소리 흉내내는 거 꼭 지상렬 말투 같네요. 너는 참 수다스럽구나. 너처럼 이 부분 해주실래요? 너는 참 수다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어디가 지상렬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리인 씨 말하시면 저 혼자 빵빵 터집니다. 빵 터져서 고맙습니다. 네. 빨강머리엔 편 이렇게 많은 댓글 나와서 좀. 제가 빨강머리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하나 AS. 생겼어요. AS로. 네. 그 빨강머리엔이 그때 이제 말하길 정경혜 씨 버전하고 그 이후 버전이 있는데 정경혜 씨가 사망했어요.
비행기 아. 사고로. 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이게 근데 흔치 않은 일인데. 참. 가족 여행을 가셨는데 아이고야. 가족이 전체가 다 같이 아. 우리나라 대한항공 처음으로 추락했던 예.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네. 합니다. 어.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녹음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미루시던가 아니면 그게 안 됐던가 그래서 여행을 가시게 된 거여서 아이고야. 그게 됐었으면. 예, 만약 그게 됐었으면은 이제 비행기를 안 타셨을 텐데 뭐 이런 팬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거네요. 네, 운명의 장난 같은 겁니다. 정현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또 뭐 그때 빨강머리엔 관련해서 그때 못했던 얘기 뭐 지금 생각난 거 있으면 뭐 지금 해도 되고요. 아니요. 네. 저희는 실컷 저희는 했으니. 다 토해냈구나. 저희는 뭐 네. 하얗게. 불태웠구나. 네. 네. 예. 네, 뭐 그거 말고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본 얘기 넘어갑시다. 네. 겨울방학과 소년소녀. 네. 어떤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시기가 적절한 게 어제 그 초등학교 방학 가장 먼저 한 학교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저께. 네. 할 때가 됐죠, 이제. 왜냐면 크리스마스 전에 하잖아요, 웬만하면. 네. 그렇죠. 근데 저희 때 겨울방학이 한 45일? 48일?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보다 길었죠. 길었죠. 예.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때문에 있어가지고. 휴교를 많이 해가지고. 휴교하고, 뭐, 여행을 많이 가라고, 국내 여행 권장한다고, 5월에 한 2주 빼주고 막. 맞아. 그래서 방학이 짧아졌죠. 그러니까 그럼. 미리 땡겨 쓴 거예요. 네. 아. 왜냐면 1년에 수학 반드시 수업을 해야 되는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딩들한테 가불의 개념을 설명해 준 거구나. 방학갑을. 네. 방학갑을. 이것이 창조다. 그래서, 혁신.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에 점점 더 덥잖아요. 네. 네. 더울 때 공부하는 게 추울 때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에어컨 잘 안 틀어주고 막 그러면 네. 게다가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리자는 안도 있대요.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게 겨울이 안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들 점점. 옛날에 비해. 그리고 겨울은 옷을 입고 난방을 하면 되는데 여름은 벗으나 입으나 뭐 어떻게나 덥잖아. 그리고 벗는다는 거는 좀 우리 정서상 그렇죠. 껴 입는 거는 괜찮으나 그렇죠. 벗고 한다라는 것은 우통 까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중국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배를 놓고 다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개념상 이제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뭐 시기적으로 뭐 이제 겨울방학도 시작하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렇지. 네. 90년대의 겨울방학. 겨울방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식을 하면 탐구 생활을 사가요 집에. 그렇지. EBS. 근데 진짜 여름에도 정말 하기 싫었는데 겨울 거는 더 하네. 가만히 앉아서 집에 앉아서 할 일이 없는데도 근데 더 하네. 솔직히 나는. 얘기하면 그 과제를 그냥 해도 되니까 TV를 안 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TV를 꼭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문제는 아니야. 네. 그리고 뭘 시키는 게 많아. 연을 만들어라. 뭐 그렇지. 이런 거라서. 탐구 생활에 보면은 꼭 거기다가 뭐 이렇게 끄적거리는 게 아니고 뭔가의 그런 창조물이 있어서 이렇게 첨부해서 내야 되는 것들이 많아. 뭐 우유팩을 가지고 뭘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냥 나는 연필꽂이 사겠다고 우유팩으로 연필꽂이 안 만들고 연필꽂이 사겠다니까.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이죠. 1,000원 주고 산다고 내가. 우유값이나 그거나 똑같아요. 그런 숙제가 너무 싫었는데 뭐 만들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겨울방학 숙제. 근데 그게 참 저는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좀 손으로 하는 거가 그때 좀 많이 향상이 된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초등학교 4, 5, 6학년이 할 수 없는 만들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모의 도움을 꼭 받아야지만 되는. 그 무슨 후깡으로 집 만들고 막 이런 것도 나는 있었는데. 그런 거 진짜 못하겠어. 그리고 그거 막 본드 이런 거를 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막 냄새 맡고. 아니면 또 우드락 쓰고 막. 그렇지. 그리고 우드락도 썼어? 그 당시에? 네. 대박이다. 그 흰 색깔 풀이 우드락 맞죠? 아니야. 아닌가? 물풀 말한 거 아니야? 물풀인가? 흰 색깔 풀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독성 그거 무독성 그 풀이고 향균풀 있잖아요. 우드락은 게 판 같은 거야. 약간 폼포드 우드락. 광고 회사에서 이제 PT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했었던.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아크릴을 잘라가지고 어머. 요거?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못 자를 텐데. 근데 아크릴을 잘라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맞아. 6학년 때인가 뭔지 기억나. 하여튼 단순한 거였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면으로 붙이면 이렇게 통 형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바닥에다 붙이는 뭐 이런 단순한 형태였는데도 힘이 없잖아. 거기 그런 거 써 있어. 유리칼 사용법. 그렇지, 뭐 그렇지. 1, 2 사용법 이런 거 써 있고 막 그랬어. 아무튼 탐구 생활을 열심히 안 봤어요, 저는. 저도. 결론 열심히 안 봤다. 결론은 보지는 않고. 열심히 봤으면 더 우리가 뜨겁게 얘기했을 텐데. 아니, 숙제는 했는데 열심히 보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 수습강도 나와서 얘기인데 그거를 진짜 정성스럽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막 본드를 써가지고 아트를 하나 네, 맞아요. 해오는 애가 있고 나처럼 본드 사용이 막 손에 다 붙고 능숙하지 않은. 무섭고 이러면은 그 이쑤시개로 아니, 그 수습강을 침핀. 그렇지 침핀이 더 좋죠. 더 좋죠. 침핀으로 걔들을 이렇게 이어붙이죠. 이어붙이고 저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이게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만들었기 때문에 침핀이라는 정교한 걸 쓰지도 않았고요. 이쑤시개로. 수습강이 원 재료가 뭐예요? 연질 플라스틱 아닐까요? 요즘에도 써 애들이? 쓸 것 쓸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로 많이 날려가지고. 그거.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들 그거를 안 갖고 오게 한대요. 준비물을. 학교의 복도에 이렇게 쫙 준비해 놓는데요. 그래서 꺼내가게.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들이 다 망한 이유가 대량 네. 그거 하는구나. 대량 그것도 있고 이제 뭐 비리 뭐 이런 것도 없애고 뭐 이런 그러니까 B2C에서 B2B로 네. 한 거네. B2B로 된 거죠. 학교에서 꺼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문구점을 입찰해가지고 아유. 네. 그러면 그 그렇지. 학교에 꺼내주면 학교에다 돈을 내야겠네? 아니요. 동네 낸다고 그러던데요? 약간 준비물 준비물비 예.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몇만 원씩 낸다고 들었어요. 내야겠지. 아니 내가 아는 데는 그냥 운영비로 충당해서 학생한테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 이거 들으시는 그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좋다. 네, 정보를 주시기 무슨 바랍니다. 덴마크 얘기 듣는 것 같아 지금. 덴마크. 스웨덴 저희 북유럽 국가 얘기 듣는 것 같아 지금. 준비물을 안 사도 되는 나라. 근데 준비물이 되게 귀찮잖아요. 그렇게 그때 하죠. 막 우유팩 5개 씻어가야 되고 뭐 이런 그렇지. 거. 네, 아침부터 엄마 막 이러면서. 엄마가 고생해 애들보다. 그렇죠. 보통 아빠는 고생 안 하죠. 뭐? 아빠는 미루지. 그리고 아빠는 신문만 보시고 아빠는. 애들이 그리고 방학도 만들어가지고 아빠 이거 봐 만들어서 막 엄청 자랑하고 싶은데 되게 사무적으로 오피셜하게 그래 잘 만들었구나 이러고 가지고 그거 있어 했더니 아빠들은 뭐래도 잘했다 했더니 아버님 제가 도대체 뭘 잘했다는 겁니까? 그런 아이였어요? 아니야. 아빠 나 학교 갔다 왔어. 그래 잘했다. 이런 거잖아. 다 그래 잘했다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빠가 좋으나 점점 이제 아빠랑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면서 멀어지는 그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겨울방학 하면 뭐니 해도 놀이죠, 놀이. 놀이. 그렇죠. 뭘 하고 놀았느냐 인 거죠. 일단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줘야 돼. 일단 눈이 오면 이제 시작이에요. 눈이 오면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거 눈을 먹죠. 그렇지. 야, 진짜? 여기서 약간 세대 차이가 난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그렇죠. 그렇지. 이거 먹어야지. 혀에 닿는 눈의 그 차가움. 네, 먹어야죠. 야, 옛날에 꽃 중에 실비아인가? 실비아. 사루비아. 사루비아? 실비아 뭐지? 실비아는 그 노란색 노란색 가루에 가루구나. 비타민 C 가루. 네, 사루비아 같은 거 먹고. 사루비아 따가지고 그렇죠. 네. 꿀 먹고. 네. 맛있죠. 많이 빨간색. 먹었습니다. 일단 눈이 오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제가 겨울방학이 되면 무조건 이모네 있었어요. 근데 이모네가 아직 연탄이 있을 때여서 일어나자마자 뭐 어디서 알았니? 아니 사카린 씨도 아는 동네인데 하여튼 예. 아니 근처에요. 아니 나는 연탄을. 예, 하여튼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죠. 네. 아니 그건 아니야 언니. 예, 하여튼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연탄을 주워다가 연탄으로 막 떼굴떼굴 굴려요. 이제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아침 7시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그때는 이제 시골이기도 하고 유선 TV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일찍 자요. 그럼 아침 7시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와, 눈 온다 하면은, 다 일어나서, 뛰어나가지. 네,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연탄재를 막 굴려가지고 눈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연탄재가 없으면은 이제 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굴린 다음에 굴을 만들어서 굴려야 되는데 연탄재가 있으면은 이게 원통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구가 잘 만들어져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쉽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만들고 놀았어요. 그다음에 겨울방학의 끝은 그걸 발로 부시는. 그렇지.
뭔가 슬슬 녹아내릴 쯤에 에휴 씨 이러면서 그냥 드롭킥을 날리는 그.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맛. 저희 집 가는 길이 언덕이었어요. 약간. 근데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차가 못 다니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썰매를 타고 놀아요. 그래서 비료 푸대 같은 것도 타고. 코스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네. 하는데 엄마들이 애들 고무다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해가지고 엄마들이 끈을 꿰갖고 엄마들이 끌어줘. 야, 루돌프네, 엄마가. 노동하셨네요, 어머니께서. 진짜 꿀잼으로 그렇게 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이게 썰매가 이제 지금은 학교 앞에서 막 팔더라고요, 썰매를. 뭐 7,000원인가 10,000원이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눈썰매. 과거에 눈썰매장에 가면 있던 그 썰매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요즘 애들이고 그때는 동네에 저희 동네만 그랬을 수 있는데 저희 동네는 집 뒤에 중량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량천이 중량천은 잘 흐르고요. 중량천을 두고 마을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리 밑에 노숙자 같은 옛날에 왕초에 드라마 왕초에 그런 분들이 한 3-4분이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리 밑에 거주하시는 분. 근데 그분들이 되게 막 세상에 온갖 것들을 모아놓는 그렇지 습성이 예. 하여튼 언제 필요할지 몰라. 예. 근데 그곳에 이제 장판이 있었습니다. 미끌미끌하니까. 예. 이제 그 장판을 가져다가 이제 손으로 뜯어요. 이게 장판이 오래되면은 뚝뚝 떨어. 사각사각하게 뚜둑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걸 적당히 애들별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썰매를 타는데 사카린 씨처럼 이제 썰매를 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리막길 코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지. 근데 중량천을 두고 이게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중량천이 아니라 중랑천. 중량천 아니에요? 랑천으로 알고 있어요. 랑천이야. 그래요? 오, 29년 만에 처음 알았어. 하천이 무겁냐? 난 중량천에서 무거운 하천인가 했어. 얘 어떡해. 하여튼 뭐 그런데 남편이야. 이 중랑천을 가운데 놓고 그 중랑천으로 내려가는 약간 볼록볼록한 비탈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 위에 자전거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위에 계단으로 올라간 길이 있고 그 위에 자전거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층이냐? 1층? 2층, 3층, 3층, 4층까지 가면 이제 물에 닿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제 이 1층에서 타는 거예요. 4층까지 내려가야지. 1층에서 4층까지 타는 거죠. 그러니까 1층에 계단 옆에 보면은 왜 계단을 그냥 내려가는데 옆에 이렇게 그래. 자전거나 이런 거 네네네. 가라고. 그 길이 바로 이제 메인 코스가 되는. 야, 너네 되게 위험하게 놀았다. 근데 그거 진짜 다칠 것 같아. 위험하다. 그럼요. 다친 사람도 있고, 뭐 팔도 부러지고, 그래. 뭐 원래 방학에는 막 몸도 다치고 그런 거야. 그래, 흰눈이에 피도 좀 뿌리고, 그래. 깁스도 하고 나타나고. 그래. 참고로 저는 굉장히 유연한 어린이라, 단 한 번도 어디가 부러져 본 적이 없는데, 유연한 어린이. 고무몸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고무. 근데 나는 더 시골이었는데, 그게 있었어. 저희 동네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겠지. 시골이니까. 근데 사돈 할아버지? 저희 고모의 시아버지인데. 검정고무신 같아. 아니야, 왜? 추억의 만화. 아니,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소유의 논에 물을 대줬어. 그럼 이제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전용 스케이트장인 거야. 김연아네. 스파이로 해야 되겠네. 논밭에서 김연아 탄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동갑인 남자애랑 나랑 셋이서 거기를 공간을 싸움하지 않고 다 노는 거야. 스케이트를 타건 꼬챙이 해가지고 썰매 타잖아요. 그렇지. 그걸 하고 하루 종일 노는데 아무도 우리 터치하지 않아. 그 장인어른의 아마 스케이트화가 아직도 집에 있는 걸로. 그런 데는 이제 얼음이 이렇게 평평하게 잘 얼어요? 논이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 별을 벨 때는 물을 다 빼서 논이 되게 건조해요. 그러니까. 근데 일부러 거기다가 물을 한 차례 이렇게 펌프로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쫙 얼음이 납작. 깔끔하게 얼게. 깔끔하게. 그러면 정말 돈 내고 타는 스케이트장 못지않게.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데도 있죠. 맞아. 네. 아니 근데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경기도 정도로 들어가면은 논에다가 물 얼리고 막 오뎅 팔고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 옆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하나 쳐져 있고 뭐 1시간 3,000원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라면 팔잖아요. 네, 맞아요. 컵라면 팔고.
심지어 저희 동네에도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거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랑 쇼씨랑 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쇼씨 도시에서 자랐죠. 그렇죠. 서울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그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저도 집이 그 근처라 가지고 그랬었고. 썰매 얘기가 안 끝났다고. 제일 중요한 백미가 남아있어요. 그래. 동네에 친구들이 이제 10명이 있는데 모두 다 이제 4층에서 타요. 그럼 이제 보통은 2층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1년에 딱 10km씩 쪘어요. 자랑이다. 난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km씩 찌는 건 줄 알았어. 아, 진짜. 앞자리가 매년 바뀌는 걸로. 진짜 난 모든 사람 다 그 정도로 성장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하여튼 키가 10cm씩 크지 않아? 키도 엄청 크고 살도 엄청 찌고 점점 하여튼 뭐 그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제가 또래보다 사실 덩치가 좀 많이 컸어요. 지금도 뭐 작진 않은데. 근데 친구들은 4층에서 타면 2층에서 그 운동 에너지가 떨어져. 근데 이제 저는 엉덩이도 크니까 장판도 큰 걸 썼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집에서 비료푸대 같은 걸 갖고 와요, 애들이. 진짜 F는 MA다.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걔랑 같이 탔다가 4층에서 물까지 한 번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소리가 다른 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내려오면 슝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내가 우와 이렇게 부스터 나라네. 근데 그게 문제가 그 맨 위에 있는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랑 그 밑에 있는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자전거 타는 도로에서 그 중랑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서 점프를 뛴 상태로 날아가서 물에 빵 처박힌 거예요. 예. 그래갖고 집에 와서 엄청나게 엄마한테 맞았던. 그렇지. 예, 그거는 아주 유다 맞았습니다. 야, 그건 등장 예약이야. 그리고 꼭 그러고 나면 불장난을 합니다. 그렇지. 추워. 아니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옷이 젖었잖아. 추웠으니까 그럼 말려야지. 이제 동네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불장난을 막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야 그러면 패딩 같은 건 잘 타잖아. 다 태워 먹었지. 그건 이미 일전에 다 탔어. 당연한 듯이. 모든 패딩은 다 타 있었다고 이미. 이렇게 쥐가 좀 먹은 듯이 예. 이렇게 그슬려가지고. 근데 나중에 엄마가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승질 좀 내다가 포기했어요. 그래. 얘는 원래 이런 애니까 싼 걸 사서 1년에 매년마다 갈아입히는 게 낫다. 그것도 그렇고 내 아들만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요. 그 동네 있는 애들 다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 동네 얘기고 그쪽 동네 애들도 적었잖아요. 저희 동네 애들이 20명 넘었어요. 야, 그러니까 20명 30명 넘었긴. 그리고 그 중난천 건너편 동네에 있는 애들이랑 우리 쪽 동네에 있는 애들이랑 이제 패거리가 다른 거죠. 어머.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근데 사실 이게 좀 뭐랄까 하나의 어떤 아이들 간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이게 모여요. 그렇지. 이 썰매 타기 위해 모이는데 왜냐면 눈이 썰매를 탈 수 있을 레벨로 오는 날은 일단 한정적이고 그리고 눈이 막 많이 온 날에는 그 동네에 있는 약간 형들이 먼저 길을 터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물을 좀 뿌려줘요. 그 옆에 그 동네에 어떤 그 룰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뿌려준 다음에 그 위에서 몇 번 타주고 또 물을 뿌려놓고 2, 3일이 지나면 이게 땡땡하게 얼거든요. 그래야만 썰매 탈 수 있어요. 아, 레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이 그 근처에서 놀기 때문에 그 얼음 상태를 만져보고 아는 거야. 대박. 그래서 이제 한 이쯤 되면 타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애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정도죠. 비슷한 날에 모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날이 축제처럼 되기 때문에 애들이 각자 돈을 막 다 챙겨와. 그리고 막 썰매를 타고 이제 오시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먹어서 불을 태운 다음에 불꽃놀이를 사와요. 야. 불꽃놀이를 사오고 그다음에 캔깡통이나 이런 거 막 다 주워온 다음에 대박. 쥐포 같은 것도 구워 먹고 막 그 불꽃놀이로 해서 상대편 마을 쪽에다 쏘는 게 재밌었어요. 아우, 많이 하죠. 참 지금 생각하면 나쁜 그러다가 짓인데. 전쟁 나고. 예. 아니 그게 재미예요. 전쟁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전쟁이. 터키 러시아 같은 건 지금. 그러니까 서로 하늘로 쏘다가 점점 그 각도가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얼굴에 정면 조절. 예. 그 100원짜리 이렇게 로켓처럼 날아가는 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총처럼 이렇게 대고 있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딱 놔서 이렇게 뿅 하고 날아가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어떤 그 겨울방학의 진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쯤 돼서 한 11시까지 놀면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잡으러 옵니다. 밤에? 네. 그래서 맨날 늦게 가고 맨날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 얘는 왜냐면 밤늦게 왔는데 얼굴에 수검댕이 시커 묻히고 막 이러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한두 해가 아니니까 얘는 원래 개구진 애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우리는 건강해. 해지기 전에 무조건 들어갔는데. 아, 저는 뭐. 들어가서 만화 봐야지.
만화보다 불꽃놀이 쏘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그 물에 막 빠지고 막 날아가고 그리고 막 그 노숙자 아시던데 참 지금은 그러면 안 됐지만 막 다리 위에서 막 돌도 막 던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난 안 했어.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렇죠. 예. 지금 초딩이 나쁜 게 아니고 초딩 다 나쁜 네, 원래 겁니다. 초딩은 다 예, 나쁜 그 악마 아. 같은 게 기질이 예. 있죠. 뭔가 부시고 싶고 예. 그리고 저기 뭐지?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의 차이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 뭔가가 끝나고 시작되는 시점에 학교에 없어, 우리가. 맞아. 어.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그냥 여름방학이잖아. 그냥 한 해 중간이잖아. 그냥 쉬고 오는 거잖아. 너무 더우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름방학 때는 여름방학을 해도 학교에 가서 놀이터에서 놀 수 있거든요. 그래, 겨울방학 때는 놀이터 그래. 운동장에 아무도 안 가. 추워.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초등학교 때 말고 저는 이제 90년대 중학생이었으니까 네. 90년대 말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때 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밀레니엄이 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겨울방학 전에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학교에 올 때쯤이면은 모든 전산이 마비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을 돌려보면서 그랬었는데 저는 겨울방학 하면은 친구들이랑 도대체 이번에 가요대상은 누가 탈까? 그거. 지금이랑 똑같네. 나 지금. 달라진 게 없네.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친구들이랑 계속, 겨울방학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되게 싸웠던 거. 우리 서로. 오빠가 탈 거야. 그렇지. 이러면서. 서로 싸웠던 거. 그런 거 생각나고, 또 조금 더 어렸을 때로 넘어가자면, 이제 완전히 그냥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거잖아요. 민씨네 그 동네는. 네, 그런 네. 뭔가 일련의 그런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눈이 오면 이렇게 뿌려주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데 도시 애들은 그런 결속력이 없어요. 이 동네 룰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 그렇죠. 그냥 모이면은 노는 거야. 음. 근데 우리는 서바이벌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지금 좋게 말해서 서바이벌이고 눈이 오면 그냥 그러니까는 연탄도 구할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연탄이 없으니까, 아파트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뭉쳐서 서로 던지고 뭐 이런 놀이밖에 안 해가지고. 그 눈싸움도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즐기는 방법이 많다는 걸 근데 느꼈는데. 우리는 눈싸움을 하면은 분명히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넓은 공간이 없으니까. 사고가 진짜 많이 나. 어른들의 비싼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꼭 어른 싸움으로 번져서. 그렇죠. 당신 뭔데 우리한테 고성이 오가는 겨울이면. 너 몇 살이야? 그래. 예. 그 패턴. 그거 많이 깨먹고 백미러 백미러 많이 깨먹고. 그러니까 도시 애들이 사실 은근히 말하자면 놀 데가 없어요. 보통 뭐 놀이터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놀이터에 안 가요 애들이. 왜냐하면 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이렇게 던지고 네. 엄폐하고 이런 게 더 재밌고. 지형지물을 이용한. 근데 이게 눈싸움은 승패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죠. 나가 떨어지면 네. 지는 거죠. 그냥 울면 끝이에요. 그래. 그 눈사람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랑 동갑인 애들이 많았어요 동네에.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눈사람을 만들 재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제가 9살이고 동생이 7살이었는데 야 우리 눈 산을 만들자. 그래서 눈을 모아서 이렇게 산처럼 높게 만들고 여기를 우리가 등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올라가고 그러고 놀았어요. 재밌네. 애기 때는 생각할 만한. 애기 때 그러고 놀았는데 그걸 그림 일기로 써갔던 생각이 나요. 그림 일기. 산을 얼마나 높게 쌌어요? 거기 높게 해서 저희 한 키 머리 정도 될 때까지. 우와. 꽤 높네. 그러니까 왜냐면 더 높으면 이걸 못하니까. 오를만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삼각형으로 산을 어른들이 만들. 완전 싫어했겠네. 거의 안나푸르나네 거의. 아니 저희 집 히말라야? 저희 집 히말라야네. 마당에 신라면 먹어야겠네 이거. 신라면. 우리 집 마당에다 그걸 했었어. 이야. 그래서 저는 저도 눈사람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놀이터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이야 다 폴리우레탄 이런 거 깔리지만 그 당시에는 뭐 다 흙모래잖아요. 흙이지. 흙 쌓인데 흙 위에 눈이 쌓였는데 거기서 이제 눈사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색깔이 섞여요. 섞이잖아. 네, 맞아요. 그 애가 꼴보기 싫어요. 그거. 싫어. 예. 애가 누덕누덕해져.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그 위에 또 이제 하얀 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주는 거죠. 그거 치장 자동차 위에 있는 그 눈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 새하얀 눈. 아까 네네. 민 씨가 마지막에 부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만들었으면 부셔야죠. 네. 이제 손날로 이압 하고 이제 반으로 가른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쫙 갈라지면 그 단면이 흙이 섞여 있으니까는 그
층층이 생겨요. 아. 흰색, 흑색, 나이테. 흰색, 흑색. 그 당시에 이미 저는 그 밀피우의 개념을 깨달았다고 할까. 크로와상과 밀푀유란 이런 그렇죠. 것이다. 네. 엄마 손 파이. 그런 거죠. 페스츄리.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이거는 번외인데, 저 대학교 때 학생회를 했어요. 네. 학생회를 해갖고 갔는데, 단과대별로 모여서 놀잖아요. 이제 저희 단과대가 설악산에서 비너스를 만들었어요, 눈으로. 아, 미대니까. 비너스를 너무 예쁘게 빚어놨어요. 그랬더니 와. 공대 애들이 손날로 그 깨는 걸 하고 논 거예요. 아. 그래서 거의 죽여 살려. 진짜 거의 되게 감정 싸움이. 아니, 나도 부시는 거 좋아했지만 남이 만든 거. 남이 내 거 네. 부시면 안 되죠. 내가 만든 거 내가 부시는 거지. 그 뭐지 비너스를 얼마나 예쁘게 만 가슴이랑 뭐 이런 거 그 너무 예쁘게 빚어놓은 거. 리얼하게. 공대 애들이 칼을 하기 전에 아, 그리고 그러고 흙 놀았답니다. 위에서 눈을 굴리는 것보다 아스팔트 위에서 굴리면 깨끗하게 나와요. 당연하죠. 네. 네.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할 때는 시골은 차가 잘 없으니까 아스팔트에서의 그 약간 갓길 같은 그런 살짝 그 틈을 한 바퀴 싹 굴려주면 깔끔하게 나왔었어요. 야. 예.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 더 얘기할까요? 어떤 거? 우선은 아, 얘 진짜 많이 노 애다. 저 장난 아니에요. 좀 예. 놀았구나, 너.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그 눈이 온 날에 이제 눈사람 만들고 이런 다음에 이게 겨울에 눈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딱 멎으면 그렇게 날씨가 좋아요. 아, 맞아요. 아. 따뜻하고. 예, 따뜻하고 약간 밖에 나가서 놀기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동네에 그게 산이 있었어요. 네. 예, 그 동네에 산이 있는데 그 아니, 산에 그냥 그 가는 동- 거예요. 그 동네에 산 아닌 데가 어딨어요. 아, 그렇죠. 맞아. 경기 북부 지역은 다 산이에요, 참고로. 경기 북부지요. 예, 계속 그 산이 막 많아가지고 하여튼, 근데 산인데, 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어, 그냥. 그냥 올라가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막 올라가는데, 이제 사촌 형이랑 누나랑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이 마르다고, 물 먹고 싶다, 막 이러니까 누나가, 야, 얼어있는 얼음 먹어, 이러는 거예요, 형이. 근데 그게 약간, 시냇물이었는데, 시냇물이 이렇게, 왜 아침에, 고드름? 그러니까 고드름이 아니라 그 왜 우리 KBS 같은 거 아침에 틀면은 그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그 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물 막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약간 얼음이 이렇게 얼어있는 그 느낌 있죠? 그렇지. 예, 거기를 이렇게 핥아먹던 기억이. 타먹던 기억. 나 6.25 때 살았지? 엊그제 대호 봤더니 최민식이 눈 먹더라고요. 해방 직후. 진짜. 그렇게 놀았었던 기억이. 근데 지금 그곳은 다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겨울에 산에 놀러 가면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군인들 방공호가 남아 있었어. 아, 동네가 동네인지라. 의정부와 포천에는 아. 방공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방공호에 들어가서 작전놀이 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쩐놀이. 막 탄피 죽고 이랬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 탄피 저러 댕기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는 눈싸움을 할 때 그 지점을 가지고 놀았어요.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 멸공의 횃불 이런 거 불고 그지 같다. 이제 그렇게 놀고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있으면 많았어요. 그 군부대가 많으니까 행군을 가요. 추운. 아, 걔네들이? 네. 일기미처럼 행군을 가면서 우리를 쳐다봐. 이게라니. 아니 너 지금 18만 국군 장병이 듣고 있어. 아니 듣고지 진짜로 않을 야, 한 줄로 쭉 써서 가는 게 뭐지 마치 일개미가 이사 가는 멀리서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약간 거죠.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어 나한테는. 네. 그래서 일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자유로운 것들. 어려서 너희들 행복한 줄 알아. 좋겠다. 나이 먹어봐라. 나 그리고 이 눈싸움 같은 경우에 사실 원거리전이고 근거리전이 있는데 아우, 그렇죠. 이 원거리전은 그냥 맞추는 거에 대한 쾌감이지만 근거리전은 이 등과 가슴에 눈을 얼마나 넣어서 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렇죠. 너한테 얼마나 데미지를 그렇죠. 피부에 직격으로. 내가 네 엉덩이에 눈을 넣어주겠다. 그렇지. 너의 팬티가 적게 해주겠어. 예. 그리고 팀원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중 한 명은 이제 눈볼 만들기를 네. 담당하게 그렇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눈볼 만들기. 네. 너 만들어라. 맞아, 이건 겨울방학은 아닌데 저희가 학기 중에도 눈이 많이 오면 고개를 못 넘어서 서울 사는 선생님들이 출근을 못했어요. 아. 되게 좀 이렇게 높은 고개를 못 아 근데 포천이 아주 큰 고개가 하나 있는데 눈만 오면 난리가 납니다. 어.
저희 학교에서 눈 와서 아무도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아, 고개를 못 넘을 네. 것 같아서. 고개를 못 넘으니까 집에 가지 말고 학교 기숙사를 다 열어줄 테니 기숙사에서 주무시오. 옛날에 정말 심할 때는 저희가 야자가 원래 11시에 끝났는데 9시에 다 집에 돌려보냈어요. 고개가 오픈이 근데 안될 것 같아. 11시에 출발한 날이나 9시에 출발한 날이나 집에 똑같이 도착한 게 똑같았어. 아. 저 눈에 길이 막혀갖고. 그 참고로 포천이 전국에서 제설 비용으로 행정 비용을 사용하는 게 1위입니다. 이야. 네, 강원도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원도에 지형적으로 비해 많이 오나 보다. 강원도에 비해 눈 오는 양은 그렇게 안 많을 수 있는데 도로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혹시 군인도 동원돼요? 많이 제설 동원. 군인은 기본 기본. 네, 매해만. 기본 그런데 옵션. 네, 저도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 선생님이 안 오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좋지. 너무 없으니까 교실에서 시끄럽게 노니까 야 너네 그럴 거면 운동장 가서 그냥 놀아라. 아, 그래서 나가서. 그래서 애들이 전교생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운동장에서. 그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위에서 보고 있으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때 디카에 있는 애들을 사진 찍고 막 눈이 예쁘다 막 이렇게 우와. 뒤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 천둥벌 과정이처럼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교복이 모직 같은 거였어요. 네. 굳지. 아니 눈이 오면 젖으면 되게 곤란해지는 거야. 아.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않고 뛰어노는 사람들과 그걸 신경 쓰는 사람들로 나뉘었지. 저는 조금 90년대 벗어나는데 그 학교에서 눈싸움한 얘기. 음. 이 문과반이랑 이과반 남자애들이 눈싸움을 하는데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체능반이 없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덩치 좋고 힘 있는 애들이 다 문과반에 있단 말이야. 아하. 초반에 이과 애들이 발리더라고. 근데 이과 애들이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눈을 약간 그 쓰레받기 있잖아. 학교에 있는 그 네. 철제로 된 삼각을 네네네. 거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조달을 다 한 거야. 자기 이과반에 10개 반이면은 쓰레받기 2개씩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조달을 하면 20개잖아. 그럼 그 10명이 양쪽으로 들고 10명의 부대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과반, 이과반을 막 하고 있는데 문과반 애들한테 다 폭탄을 던져버린 거지. 부어버린 거지, 위에서. 역시 박격포죠. 위에다 부어버리니까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적들이 혼란해 하고.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좀 대등하게 호각으로 싸웠다. 멋있다. 아니, 눈싸움은 뭐 사실 눈싸움의 백미는 자갈을 넣느냐 맞느냐입니다. 야 그런 짓은 왜? 그래서 피가 나는 거야. 네. 새하얀 눈 위에 왜 하냐고요? 재밌잖아. 뭘 왜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인의 관점에서는 이걸 왜 하냐는 성인의 거지만은, 관점에서 그렇죠. 근데 애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운데다가 돌을 넣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빨리 모여요. 그러니까 맞아. 잘 뭉치고 빨리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던졌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날아가요. 응.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치겠다는 그건 알바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 이미 그 시점에서 내가 아픈 거는 관련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어린애들은 순수했기 그렇지.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내가 널 제가- 죽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야. 제가 지금 곧 서른이 다가오는데 지금 저한테 눈사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못하죠. 지금도 하면 예. 이건 나쁜 놈. 지금 하면 사이코패스. 근데 심지어 그거는- 이제 네. 저기 미니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러려면 이제 미니가 말리겠지. 아니 그러지 전 말라. 말리진 않을 거예요. 헐. 야. 말리진 않을 건데 근데 그런 경험도 한번 해봐라. 네가 맞으면은 그때도 말리겠지. 아니요 제가요? 저한테 안 던지면 네가 돼요. 맞으면. 상관없어요. 뭐 네 할 아들이 수 있지, 뭉쳐서 뭐. 너한테 던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놀만한 돌도 없어요. 네. 근데 그때는 워낙에 그 자갈 같은 것도 많고 이런 되게 중요한 지점이 환경이어서 돌이 없어. 돌이 예, 돌이 없죠. 없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놀고 싶어도 일단 못 놉니다. 애들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 정도로 규모 있게 눈싸움 하면 20명 정도가 모여야 그렇지. 되는데 없어, 이게 없어. 아예 나이가 동년배인 모이지 애들이 20명이 모이면 또 눈싸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차이가 나요. 예. 온라인에서 모일 수 있겠다. 온라인에서. 근데 짜증나. 오프라인에서는 못 모입니다. 20명. 그러니까 형들이 약간 섞여줘야 이게 약간 부대 그렇지. 구성 같은 게 되는 아. 거거든요. 통솔자가 있어야 통솔자가 있어요. 야, 분대장. 이제 어리고 손이 약간 들야무진 애들은 이제 응. 눈을 모아와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다 같이 화끈하게 놀 때는 막 쏟아붓고 뭐 이렇게 놀고 집에 가면서 다 같이 오뎅 국물을 먹는. 근데 이게 제가 돌을 뭐 이렇게 실제 사고 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좀 세게 놀려고 할 때나 돌 던지고 이랬지. 세게 놀려고. 예. 애들끼리 할 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던지는 모든 눈덩이들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안 맞아요. 그게 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목표로 하는 타겟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6탄전이 벌어지는 거야. 진짜 우리나라 최고 투수가 아닌 이상은 눈이 안 맞는다니까 사람이. 3m만 멀리 있어도 안 맞아요.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달려가서 몸 안에다가 눈을 넣어버리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그쵸. 예. 민 씨가 이제 먹을거리 얘기했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도 놀잖아요. 추우니까 그렇지. 밖에 그렇죠, 안 나가면 엄마가 일단 귤을 한 박스 사요. 아, 귤. 그렇죠. 꽃이다. 겨울의 꽃. 겨울방학의 꽃. 군용 담요. 아니야, 그냥 왜? 담요. 군용 담요 있지 않아서 집에? 그 저기 뭐지 그 국방 색깔? 네. 우리 집은 그거 화투 칠 때만. 저 그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 까먹어. 우리 집은 그거를 건드리면 안 돼. 신성한 화투판이기 아. 때문에 늘 어딘가 모처에 잘 보관되어 있고 그거 아니면 화투패들이. 그 융으로 된 담요 있잖아요. 그렇지. 아. 육담요는 많이 그 덮었지. 우리 집에 지금 있는 약간 어. 호랑이 그림 그려져 호랑이나 있고. 뭐 이렇게 밍크 담요. 밍크 담요. 그렇지, 예, 밍크 예, 담요. 예. 그거 호랑이나 안에서. 아니면은 어머님들이 그 화토페에서 말하는 김짐이라고 말하는 그 꽃이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꽃. 노란 꽃 같은 게 이렇게 쫙 그게 있는 이렇게 거. 쫙 이렇게 그 그려져 엄마가 있는. 이게 매주 같은 거 만들어서 박스에 넣고 덮어두는 것 같은. 아, 근데 그런 귤을 한 박스 놓으면 저희가 하는 일이 있죠. 만화책을 빌리거나 그렇지. 테레비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선 만화 영화. 그리고 만화책을 보면서 감자칩을 까서 귤이랑 먹으면 그 삼박자가 너무 좋아요. 단짠단짠이잖아요. 진짜 그 삼박자가. 그 다음에 귤에서 물을 주기 때문에 네.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귤을 이렇게 계속 까먹잖아. 내가 몇 개를 먹었는지 몰라. 모르지. 그저 손은 노랄 뿐. 진짜 무아지경으로 귤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뭐 제 방송 막 게임도 많이 하니까 겨울방학에 게임 엄청 많이 해요. 겨울방학에 거의 폐관수련급의 게임하는 그 라면 한 박스와 물 한 통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2주일 만에 나오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2000년 이후고 2000년 이전에는 친구랑 게임을 하면 그렇게 친구네 집 홍민이 듣고 있니? 친구네 집에 가면 아버님이 땅콩을 2kg인가 4kg인가 사와요. 땅콩. 그러면 이 땅콩을 그 큰 보울에다가 이렇게 놓고 걔랑 저랑 이제 걔네 형이랑 이렇게 막 뜯어서 먹는단 말이죠. 근데 먹다 보면 이게 껍질을 어디다 버려야 되잖아. 네. 근데 귀찮아. 거기다 넣는 그럼 거기다 넣어. 그러면 그러다 보면 결국에 여기에 껍질만 있는데 껍질만 있지 않을 거라는 모두의 그 생각 때문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잖아. 우리는 언제나 뭐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 땅콩을 이렇게 하나 그렇지. 찾았을 때 그 즐거움. 즐거움이죠. 역시 있었어. 네, 그럼요. 예. 그리고 그 겨울방학 때 귤을 그렇게 먹다 보면 엄마가 저녁에 씻으라 그런다. 그러니까 씻고 양치하고 귤을 까먹어. 그럼 맛이 들을 게 없죠. 근데 그 괴상한 맛을 하나쯤 이겨내야 맛있는 게 다시 귤을 먹어. 다음에 또 귤을 먹을 수 귤 먹는 애들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귤에 붙어 있는 그 하얀 거를 예, 뜯는 뜯는 애가 있고 안 띄어 먹는 애가 있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었던 우리 것 같아요. 엄마가 띄어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응. 저는 껍질도 띄어내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알맹이만 먹는 거. 예. 그 얇은 거 띄어내는 예, 거.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막을 띄어내는 거. 그게 대박. 이제 그 호의 그 지름 부분, 그러니까 맨 바깥쪽은 안 뜯어져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건 이렇게 벗기면 뜯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만 뜯어서 먹는 집은 봤어요. 근데 그때 귤이 이제 썩을랑 말랑하는 시기가 와요. 귤을 먹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귤 다 까서 그렇게 속껍데기 까가지고 설탕에 재워놔. 그럼 물이 이렇게 짜작짜작 생기잖아. 그럼 그거를 시원하게 놨다가 그걸 퍼먹었던 그 맛있지. 리빙 포인트네요. 맛있지. 아니 그렇게 안 해줬어? 어렸을 때 엄마가? 참맥주가 먹고 싶으면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라. 아니 근데 그렇게 놨다가 먹고 아니 귤을 진짜 그렇게 먹었다니까. 근데 귤을 이제 먹다가 질릴 때까지 먹으면 다 먹었다 싶으면 엄마가 또 사온다. 그래. 그 다시 또 한 박스. 그놈의 조생귤 박스. 조생귤. 조생이 뭘까? 네. 네. 근데 근데 귤이 그리고 큰 크기가 있고 작은 게 있잖아. 우리 집은 엄마가 좀 작은 걸 우리 선호해서. 집은 작은 거 파. 저희 그 집 작은 집마다 거. 달라. 작고 껍질이 얇은 파. 그렇지. 그거 우리가 좋아해요. 굵은 파가 그거 있어. 굵은 거는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그 안에 빈 공간이 그렇지. 생겨서 이렇게 까기가 편해져. 금방 까져. 예, 맞아요. 나 짜잘한 귤 엄청 먹고 겨울에 엄마가 고구마를 삶아줘. 진짜. 쪄주고 이제 밖에서 놀 때는 게 구워 먹기도 하는데 삶아줘. 얇어. 그게 항상 김치랑 먹을 때도 있고 동치미랑 먹을 때도 있고 배고프면 우유랑 먹고 그렇지 우유랑. 우유랑 고구마 진짜 천상의 조합입니다, 어. 진짜.
진짜 따뜻한 치맥보다 고구마. 더한 예. 것 같아. 난 따뜻한 어쩌면. 고구마랑 찬우유. 그거를 약간 이불 안에서 이렇게 그래. 이불을 그 케이프처럼. 그렇지. 케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극락이 따로 없었죠. 진짜. 그러니까 뜨끈한 거를 참고 우선은 고구마 한 입 물어 네. 다음에 우유를 같이 넣어주면서 입안에서 같이 먹는 그 하모니. 그렇지. 이게 민족 대통합인데. 입속에서 대통합이 많아. 고구마 쪄줄까? 근데 지금은 약간 좀 그런 맛있는 게 많아져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입도. 음. 옛날에는 그런 걸 되게 감사하게 먹었었는데. 그리고 그 겨울방학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와요. 그렇지. 사실은 겨울방학 지금 이꼴 다음 주 크리스마스죠. 네. 녹음한 시점에서. 겨울방학 이꼴 크리스마스야.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에 내가 겨울방학이 되는 게 기쁜 건지 겨울방학이어서 기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크리스마스 때 양말에 걸어놓고 자면 저희 할아버지가 사탕을 잔뜩 넣어주셨어요. 되게 좋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진짜 거의 진짜 산타네. 진짜 산다게 뭐냐면 할아버지니까. 거의 진짜 산타. 저희 집은 리얼 산타네. 루돌프 사슴코만 없을 뿐. 저희 집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마당에 이렇게 트리처럼 삼각형으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와. 잘 사는 집 같아. 얘기 들어보면. 리얼 트리네. 리얼 크리스마스. 그냥 트리네. 시골 집이에요. 주목나무인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전정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삼각형 트리 모양으로 항상 와. 관리를 하는 나무였는데 할아버지가 멋있는 분이에요. 관리하시네. 그 나무에다가 할아버지가 꼬마 전구를 사갖고 와서 저희랑 같이 트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와. 교회도 안 다니는 집인데 손주들이 둘이 있고 아빠는 출장 가서 집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를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해주는 거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걸 다 트리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걷어가지고 놨다가 내년에 또 쓰고 그게 아직도 있죠. 그 전구 아직도 네. 남아있어. 꼬마 전구. 사카린 씨의 집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세기 소년소녀에서 얘기했던 모든 아이템들이 다 있어요. 나는 진짜 네가 저기 특정 브랜드 얘기하는 줄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진짜로 왜 그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빠랑 고모도 스케이트를 탔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귀한 물건이었잖아요. 슈즈가. 근데 할머니가 큰맘 먹고 그걸 사주신 다음에 탔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안 탔잖아요. 그 스케이트가 아직도 남아있어. 근데 지금도 탈 수 있을 정도로 보관이 잘 돼 있어요. 가죽으로 된 그거 이렇게, 되게. 예, 그 밑에 날만 한번 갈아주면은 깨끗하게 탈 수 있을. 할머니가 그러셨어. 디자인이 70년대야. 할머니가 뭐잖아? 사라 휴즈 땐가? 그거. 김연아 보더니 너희 고모를 연습을 계속 시켰으면 저런 게 됐을지도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야. 한이야. 왜냐면 고모가 상을 받았어요. 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시에서. 그 내가 봤을 때 학교 대표가 된 게 스케이트를 가진 애가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대표도 쉬웠던 거지. 그러니까 하프 가진 애가 그냥 대학교 가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리고 그 경기북부에 빙상부가 여럿 있어요. 국가대표 출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네, 날이 추운 것도 있고. 아니 얼음판이 많잖아. 많으니까. 나가면.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 빙상부의 위력은 이거 완전 번외인데 그 체력장 하잖아요. 체력장 하는데 4,000m인가 뛰었단 말이죠. 중3 때. 근데 빙상부 애들. 빙상부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반에. 근데 우리 반은 이제 출발하고 빵 쏘자마자, 이제 나름 그 반에서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치고 나가지. 걔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데 걔네는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뛰잖아요. 네가 첫 바퀴는 막 전선을 다 하고 뭐 이런, 나름의 어떤 기준? 근데 그 빙상부 친구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뛰는 애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4,000m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돌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신체 능력이 다르구나. 근데 너무 웃긴 건 걔가 결승전을 받고 웃으면서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걷고 있었거든요. 힘들어서. 역시. 쇠만 나고. 예, 역시 우리의 몸에는 진짜. 그치.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때 저는 플레이도우라는 걸 받았었어요. 플레이도어가 뭐야? 저기 색깔이 있는 찰흙인데 고급 찰흙. 한 6가지 색깔이 냄새도 있는데 좋은 냄새 나요. 그렇지. 형광 색깔 같은 게 6개 들어있는 거 그거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야, 너 몇 년도였어요 그게? 90년대 초반? 초반이야? 네. 94년쯤 돼야 나올걸? 아니 나 그게 초등학교 가기 전이야. 그럼 93년, 94년. 왜냐하면 제가 3, 4학년 때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비슷한 때거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때 한창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실 때예요. 할머니는 플레이도 사줘 하면 못 알아들으시고. 지금 내 반응처럼. 그게 뭐야? 프라이드 치킨 사달라 그러면 물에 빠진 닭 주실 것 같아. 아니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게 그러니까 뭔가 플레이 뭐 어쩌고 막 외국 이름이니까 그냥 장난감인 줄 아셨던 거예요. 장난감 많은데 왜 또 사려고 그러냐고 안 사주는 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고 지금 일하느라 바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번도 갖고 논 그냥 그 시기를 넘겼어요. 내년 어린이날에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플레이도 싫어. 요즘에 그거 유명하잖아. 무슨 모래 같은 건데. 물 없이 뭉쳐지는. 네. 뭉쳤다가 확 무너지고. 그거 대박이더라. 그걸 추성훈이 사랑이랑 놀면서 이거 뭔지 서글퍼. 네. TV에 나왔구나. 네, TV에 이거 나왔습니다. 슬퍼, 외로워, 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이가. 아니요, 추성훈이 뭔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애들이 모여서 모래를 갖고 놀아야 바깥에서 되는데 모래 놀아야 돼. 집안에서 그게 혼자. 또 일본에서 인기인 게 모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뭐 완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그리고 아니야. 천사점토라고 되게 가벼운 점토 있잖아. 네 알아요.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가벼워. 요즘에 그걸 뭐 해, 오빠? 나는 이제 그림 그릴 때 그 재료 중에 하나로 쓰거든. 이렇게 좀 비싸서 그렇지.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정말 많은 걸 했겠구나라고 생각드는데. 맞아. 그거 이렇게 호미야방 가면 이렇게 있어 구석에. 점점 우리가 진짜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니네들처럼 이렇게 물자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대통령 됐다고 막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아. 그때 겨울이었는데 맨투맨 티셔츠였어요. 기모가 들어있는. 맨투맨. 근데 핑크색이었는데 프린트가 이렇게 가슴. 핑크도 입고 다녔어? 핑크도 입고 다녔어? 핑크인데 네모나게 하피풀이었어요. 포천에서. 아니야. 인포천. 그러니까 네모나게 프린트가 되어 있었어. 그게 난 알아요 하고 서태지와 이제 3명이 프린트되어 있는 그런 티였어. 그걸 네가 입었다고? 어울린다. 어울린다네. 어울려. 나는 그냥 핑크인 줄 알았더니 그거라면 어울려.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사카리 신신의 진짜 제 처가지만 뭐 흉이 아닙니다. 근데 가면 되게 그 약간 옛날에 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구석구석에 자꾸 하나씩 나와요. 응답하라네. 예. 근데 그게 맨 처음에 그 바닥에 있는 이불 패턴이 이거 뭐지? 막 이래. 야, 우리 할머니는 호청 꿰매주는 거 했어. 나 대학생 때까지. 호청 꿰매주는 거.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굉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호청 꿰매주는 거 뭔지 호청 알아요? 꿰매 보셨어요? 혹시? 아니. 호청 꿰매는 게 무슨 작업인지 설명할 수 있어? 아니. 이게 그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전통 이불은 그런 게 있어요. 이불을 하얗게 풀매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그 커버를 지퍼로 씌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매줘야 되는 꼬매주는 심지를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야만 대바늘 이따시만한 바늘로 막 하는 게 있어. 꿰매줬는데 그게 겨울에 되게 막 뭐랄까 방바닥이 따끈따끈하잖아요. 근데 그 서걱서걱하고 차가운 이불로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있어요. 하얀색을 깨끗하게 팔아가지고 풀을 매겨가지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호청을 딱 지퍼가 꺼내준. 없던 시절인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지퍼가 귀했던 아니야. YKK가 예. 귀했던. 근데 그 비단이랑 면이랑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 내가 대학생 때인데도 내가 그 이불을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집에 내려가면 그 이불을 준비해 주셨어. 저희 외할머니가 저 시집가면 준다고 그거를 커버랑 그 다음에 그 비단 있는 힘들어. 힘들어.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솜을 갖고 되게 결혼이 힘들다고? 아니. 그거 호청 깨매는 거 너무 힘들어. 결혼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걸 결혼 갖고 더 계세요, 힘들어. 아직도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그런 손님들이 많았는데 솜틀집 가서 이불을 하나를 2개로 바꿔. 그래. 너무 두꺼워서. 너무 두꺼워서. 옛날엔 진짜 추웠는데 지금은 별로 안 추워. 2개로 바꿔가지고 그 지퍼 달린 커버로 그걸 해서 솜을 넣어버리는데 그런 맛이 안 살아. 이 얘기하니까 우리 집 것도 엄청 두꺼웠는데 할머니가 그 솜이불 2개로 나눠서 제가 결혼할 때 하나, 그다음에 린동생 결혼할 때 하나 해가지고 2개를 보관 중이세요. 지금. 네. 근데 그 솜 되게 좋습니다. 옛날 솜이라. 옛날 솜이라서 되게 좋아서. 솜이 뭉치는 것 같으면 솜틀집 가서 한번 털어오면 그렇지. 다시 뽀송뽀송해져. 그렇지. 얘 진짜 겨울의 낭만이야 그게. 이게 새를 맞이할 때는 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불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할머니들이 다 새로. 빠른 거. 한번 목욕탕과 소년소녀 한번 해도 되겠다.
갑자기 확 생각나네?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확 생각이. 같잖아. 목욕제게. 예. 아무튼 그렇게 그게 지나가면 또 신정이 오죠. 네. 신정 얘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할까요? 네. 그러면은 56회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